Here I go again. 아바 노래로 뮤지컬 만들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슬쩍 꺼내보는 거예요. 하지만 둘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디가 비에른과 베니를 설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현입니다. 아바 특집을 3부작으로 끝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영화 맘마미아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기념으로다가. 근데 확실히 그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노래와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아바 노래가 나올 때마다 털이 조금 더 삐쭉삐쭉 서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막 찡해지죠. Mamma mia. Here I go again. Am I just how much I missed you?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여러분도 맘마미아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푸는 맘마미아의 뒷이야기. 제가 이전에 아바 특집에서 아바 음악의 진가는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 살짝 편집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아바의 노래가 거대한 담론이 아닌 소소한 인생 이야기라서 좋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맘마미아는 아바 노래의 매력과 특징을 오롯이 살린 명작. 하지만 이런 맘마미아에게도 비하인드가 있었겠죠? 이번 영상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훗날에는 영화로도 성공하는 이 맘마미아의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초연은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 아바가 활동을 중단하고 무려 17년이 지난 뒤에요. 하지만 그 기획 자체는 이미 1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바가 활동을 중단한 1983년부터 비에른과 베니 콤비는 관심사를 옮겼죠. 팀 라이스와 함께 뮤지컬 체스를 협업하고 있었어요. One night in Bangkok in the world's your oyster. I can feel an angel sliding up to me. 사실 비에른과 베니의 뮤지컬을 향한 관심은 이전부터 명확했는데 아바 활동 때도 미니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에 껴넣기도 했고 앨범 슈퍼트루퍼에 수록된 해피 뉴 이어 같은 노래도 뮤지컬용으로 만들었다가 무산이 돼서 그냥 앨범에 수록한 케이스였죠. 근데 때 맞춰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타 등의 대형 뮤지컬을 만든 팀 라이스를 만나고 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팀 라이스가 여러 어시스턴트를 두고 작업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주디 클레이머라는 사람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바 노래로 뮤지컬 만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주디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던 아바의 곡은 바로 이 곡. The winner takes it all. Loses someone dear. The loser has to fall. 주디의 회상을 보면 사랑과 이별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가 나를 매료했다. 아바의 핵심 테마, 공감에 제대로 사로잡혔죠. 그리고 만나는 비에른과 베니에게 아바 노래로 뮤지컬 만들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슬쩍 꺼내보는 거예요. 하지만 둘은 거부합니다. 주디의 말에 따르면 비에른과 베니는 이제 아바의 유산과는 별개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아바처럼 성공한 그룹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아바의 노래로 뮤지컬을 만들면 혹여 그게 이전의 업적에 해를 끼칠까봐, 조금만 잘못되면 괜히 욕먹는 건 아바가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썰에서 볼 수 있듯이 비에른과 베니는 자신들의 히트곡을 이용한 2차 창작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샘플링도 거의 허락을 안 해줘서 그 마돈나가 삼고초려로 샘플링 허락받아온 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응원가 중에서도 그 아바 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배로 달라붙고 인기는 많았는데 한번 크게 저작권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 그 곡들이 싹 다 빠졌어요. 조인성, 조인성. 아바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아바가 얼마나 이런데 좀 깐깐하냐 하면은 비에른 같은 경우는 아바의 전기영화 제작조차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주디가 비에른과 베니를 설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주디에게 멤버들이 내걸은 조건은 이거. 첫 번째, 우리 노래 갖고 아바 트리뷰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바를 이용하지 말 것. 두 번째, 아바의 그 어떤 노래도 개사하지 말 것. 결론은 뭡니까? 우리 노래 그대로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쓸 수 있으면은 한번 써보라는 거죠. 1995년이 되어서야 비에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각본가랑 제대로 이야기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던가, 이런 말이었죠. 주디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섰고 역시나 The Winner Takes It All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디는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화자의 심정에 계속 흥미가 생겼다. 그 심정을 이해하고 싶었다고 하죠. The winner takes it all. The victory. That's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그러니까 일단 이 노래만큼은 클라이막스쯤에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부르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새롭게 영입한 각본가 캐서린 존슨과 감독 필리파 로이드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죠. 이 과정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각색해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아바한테는 댄싱 퀸 같은 젊은 노래도 있고 또 위너 테이스트 롤 같은 성숙한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디 진짜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고심하던 각본가 캐서린이 떠올린 거는 진짜 아빠를 찾으려는 예비 신부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 정확하게는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입장하고 싶었던 딸이 어머니 일기에서 발견한 3명의 아빠 후보를 모조리 결혼식에 초대하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이야기예요. 이 안에는 모든 주제를 넣을 수 있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설렘에 빠진 딸, 그리고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딸을 낳은 뒤에는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별의 아픔을 또 안고 있었죠. 이 뮤지컬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그 상황을 모두 표현하게 되는데 Honey, honey, nearly kills me. Honey, honey. And now I know what they mean. He's a love machine.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Had a little money. It's a rich man's world. The winner takes it all. Always stay in love. 아바의 노래는 이 모든 감정선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진이 떠올린 기발한 스토리라인은 사실 어느 정도 검증된 이야기이기도 했다. 1968년에 개봉한 보나세라 미스 캠벨, 한국 제목 애인관계라는 영화가 이 맘마미아와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딸을 낳게 된 어머니가 20년 뒤 다시 마을에 모인 3명의 아빠 후보를 모두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후에 잠깐 뮤지컬로 나왔었어요. 어쩌면 이거를 참고했을 수도 있겠죠. 작가 본인은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진실은 저 너머 있고요. 비에른과 베니는 1997년에 곡의 사용을 허가하고 1999년에 초연을 보기 전까지도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있었대요. 혹시 이 뮤지컬이 별로면 어쩌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뮤지컬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요. 런던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로 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2008년에는 그 제작진 그대로 영화로 나와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 아만다 사이프릴드를 스타덤으로 올리고요. I can still recall our last summer, walking hand in hand. School bag in hand, she leaves home.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I try to catch,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피어스 브로스넌이 조금 노래를 못 부르긴 하지만 멋있으니까 괜찮다 칩시다. 맘마미아는 아바의 요구대로 가사 하나 안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 성공. 가수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중에 가장 성공적인 뮤지컬이 되었어요. 사실 맘마미아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가수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은 많았잖아요. 하지만 맘마미아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소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아바의 노랫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사실 아바 멤버들이 8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갈라져서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1999년 맘마미아가 초연한 뒤 비에른과 베니가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여자 멤버들은 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87년 이래로 음악 활동을 쉬던 앙레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부모님도 다 여의고 1999년에 헤어지는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까 자기랑 사귀려고 자기 집을 스토킹한 스토커였습니다. 프리다의 경우도 그 해에 남편을 병으로 잃는 등 1999년은 상실과 방황의 해였죠. 하지만 맘마미아가 연이은 성공 행렬을 기록하면서 내 멤버들은 다시 모이게 돼요. 2005년에는 뮤지컬 프리미어를 위해서 23년 만에 다시 모이고 2008년에는 맘마미아 영화의 시사회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두 번의 행사가 아바의 네 멤버들이 1982년 이후 공식적으로 다 함께 모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였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훨씬 더 자세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맘마미아가 아바의 재결합에 큰 도움을 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로 멤버들은 한 번 넷이 함께 노래를 불러서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 2018년에는 공식적인 재결합을 선언, 그리고 같은 해에는 영화 맘마미아의 후속작 맘마미아2가 개봉하죠. Andante, tread lightly. Oh, please don't let me down.
2편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히트했고, 제작자 주디의 말을 들어보니까 3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거듭될수록 약간 억지로 넣은 부분들이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맘마미아를 다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재밌고 감동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는 내용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요. 아바와 맘마미아의 뒷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